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할 때 주택의 종류별로 전입신고 시 주택의 주소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항력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임차인들의 대항력 분석할 때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전입을 주택의 주소에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에 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별해서 수익의 극대화, 남들이 모르는 수익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시의 주의사항, 이것은 뭐냐면 전입신고할 때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 후에 신고했는지에 따라서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겁니다. 신고에 따른 대항력 판별은 일단 이 주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이 뭐냐면 대지에 주택이 있고 1호, 2호, 3호, 4호로 나눠져 있는 이 주택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유자는 한 명 또는 공동 소유이고 이 주택 등기부 한 개입니다. 한 개. 이 주택 건물의 등기부도 하나고 토지 등기부도 별도로 한 개입니다. 이 토지하고 이 주택 등기부 한 개이고 이 토지 등기부도 별도로 존재해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입니다. 별개. 매도 별개. 각각 토지와 주택이 따로따로 등기부가 존재하고 이 호실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1호, 2호, 3호, 4호 이 전체의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거 또는 공동 소유라는 거, 그래서 이 주택의 등기부는 한 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크게 나누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집합건물이라고 하고요. 단독주택은 단독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건물의 특징은 이 토지에 똑같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지만 이 소유, 각 호실의 소유자는 동일인 한 명입니다. 한 명 또는 공동소유, 등기부가 한 개입니다. 각각 파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주택 하나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져 있고 이 주택, 이 등기부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있습니다. 5, 2호, 3호, 4호. 그리고 토지 등기부는 존재를 하고 이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 후에 건물이 지어지고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호실별로 분양을 해서 이 등기부가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토지가 이 주택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부로 대지권이란 권리,
토지를 사용할 권리, 이 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요걸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요 대지권이 요 등기부에 이 호실별로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도 객체는 호실별로입니다. 호실별. 여기는 단독 전체. 구분이 쉽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소유자는 호실별 별도입니다. 다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등기부도 주택 등기부도 호실별. 토지 등기부는 따로 존재하고 대지권, 이 토지 등기에 있는 이 대지, 그 한 동이 깔고 있는 대지권, 이 주택의 등기부의 대지권도 같이 기재돼서 이 대지권, 이 호실별로 토지도 같이 이 주택과 같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매매.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이 호실을 나눴다 하더라도 하나로 보는 거고, 이 공동주택은 각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전입신고 시 단독, 다중, 다가구, 요거는 다 단독으로 보면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소유자가 1명 또는 공동 소유이고 등기부는 1개입니다. 1개. 그래서 호실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만약에 강서구 발산동 몇 번지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몇 동 몇 호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지번, 번지까지만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오지랖 넓게 호까지 기재했다고 해서 양력 발생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호는 상관없이 여기만 지번, 번지까지만 정확히 맞는다라고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는 거. 동, 호수 잘못 기입해도 지번만, 번지만 정확히 기입이 된다라고 하면 대항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반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호실별로 소유의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호실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소유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지번까지, 번지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얘는 호실,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지번, 번지, 동 또는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아파트명,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매 참가자 권리분석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단지 임차인이 전입신고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는 필히 확인해야 되고, 이 주택별로, 이 주택의 종류별로 이 지번까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됐는지 안 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포인트를 알아야 그 모르는 포인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최대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주택별로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경매 입찰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대충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입신고만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 더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이 주택별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요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